아니 이거 반도체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간만에 반등을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반도체 시장 되게 안 좋다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내년도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특히 메모리 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맥도 못 치고 뭐 네. 최근에 파운드리 TSMC 같은 데는 뭐 계속 뭐 치고 나가고 네. 국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지금 삼성전자 5만 원대라고 해서 이게 싸다고 과연 지금 접근을 해야 되냐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요. 네.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지 아직도 가격 하락이 더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요. 네. 디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빠질 네. 걸로 보고 네. 가격이요. 반도체 가격이 낸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떨어질 걸로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익은 당연히 감익을 하겠죠. 이건 뭐 명확 관여인 얘기인데 다만 이제 그런 이 반도체는 항상 주가가 이런 이익 사이클에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해요. 네. 굉장히 그래서 PER보다는 PBR을 봐야 되거든요. 자산 가치. 네. 그래서 PBR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역대 거의 최저점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PBR 1.1배. 거의 55,000원이요. PBR 1.1배입니다. 그럼 이게 과거에 저점일 때 PBR이 보통 1.1배 찍고 네네. 갔어요. 그럼 다 내려온 거죠. 하이닉스가 보통 0.9배 정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9만 원 깨지면 한 0.9배 정도까지 와요. 거의 다 둘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싸.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싼 건 맞는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이게 실적을 기대할 게 없으니까 네. 당장 크게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감익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 가격 상승 하락폭이 언제쯤 둔화될지 요거를 아직 몰라요. 네.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떨어지고 4분기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뭐 V자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좀 바닥은 다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맞으니까 네. 저점은 다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 워낙 뉴스에도 많이 노출이 돼서 다 반영은 됐어요. 선반영은. 네.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뭔가 계기가 하나씩 나와야 되거든요. 그 네. 계기라는 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고 네. 갑자기 대규모 부양책을 드라이브를 걸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이건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면 반도체 기업도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거기다가 그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유동성하고도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연동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잡힌다면 그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잠깐만요. 7, 8, 9니까 다음 달이거든요. 다음 달 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설비 투자. 그거를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는 좀 투자를 좀 줄이겠다. 설비 투자를. 이러면은 생각보다 업황이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 안 좋은데 공급 늘리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이네. 그러니까 빨리 터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분기 말에 발표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실적 발표 때 무슨 얘기를 할지 공급과 관련해서 그죠. 그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낮아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연말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증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급을 더 늘린다. 이러면 실망맹을 나와가지고 올해 연말 랠리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변수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실적 발표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확인이 아직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시진핑 3년임도 10월 16일인가요? 제가 그 날짜로 아니까 적어도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그냥 주가는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 원 넘었다가 좀 밀리고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져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방은 되게 단단해졌어요. 하방은 단단해.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의 선택이에요. 내가 삼성전자 하방이 단단하니까 이걸 좀 뭐 긴 사이클로 보고 모아갈 거냐. 아니면 야 하방은 단단한데 올라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아유 뭐 삼성전자 얘기나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계속 나온 얘기고 거기서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살아야 되는데 가야 돼요. 네.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반등해 주니까 코스피가 훅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죠. 근데 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좀 이렇게 그닥 좋지가 않고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별로 그다지 좋은 얘기가 안 들리니까 또 이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빠진 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단순히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고 되게 요즘에 주식 투자할 때 참 이게 더 어려워진 게요, 과거보다. 여기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는 사실 뭐 소비 지표 보고 뭐 중국의 경기 보고 네. 아니면 뭐 유동성 지표 이런 거 보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은 바이든하고 시진핑의 그 생각을 읽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픈 게 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분석하기 되게 힘들어진 게 뭐냐면요. 미중 갈등에 지금 껴 있어요. 껴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호재고 하나는 악재인 게 이번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까지 수출 규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갈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주말에 쉬면서 뭘 공부해 봤냐면 중국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네. 중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시진핑 주석 얘기까지 뭐 이런 블로그도 있는데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그 도광양해라고 도광양해라고 들어보셨죠? 예. 장쩌민 주석인가요? 예. 그 사람이 도광양 그러니까 그 이 뭐죠? 이 칼날을 숨기고 예. 그러니까 어떤 빛이 비치는데 자기의 무기를 숨기고 쫙 있는 거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원래 그 정책을 쓰는 게 원래 중국이었는데 시진핑이 바꿔버렸죠. 우리는 중국몽으로 간다. 이제 중국 독주. 그래서 칼을 빼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거 열받아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건데, 그럼 거기서 중국이 힘을 발휘하려면 다른 거보다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중국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못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그죠. 뭐 반도체가 있어야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뭔지를 알아요. 저희네 반도체 못 만들게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반도체 못 만들게 계속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자율주행 아니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 너네 수출하지 마. 하지 마. 이거는 진짜 결정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반도체 만들. 그리고 그 어젠가 그저 기사 보니까 중국의 YMTC가 그 애플에 납품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랜드 플래시인가. 근데 미국 의회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애플 보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네. 경고. 세게 경고 들어가. 거기에 무슨 이상한 칩 넣으면 어떡할 거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해킹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아예 저가폰에만 들어가고 뭐 중국에만 생산되는 뭐 그런 맥락 약간 그렇게 했는데 맥락 못 읽었어.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이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중국 칩을 거기다 놓냐.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이 한두 개 팔리는 제품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중국의 반도체 교육이 그러니까 미국은 알아요. 중국의 반도체를 못하면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그 중국몽은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아는 거고 중국은 이걸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반도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간에 삼성전자가 딱 껴 껴있는 있어요. 미국 말도 들어야 되고. 맞아요. 이게 중국도 생산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난해한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YMTC가 그걸 만들어서 애플에 납품했다는 건 D램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빨라요, 지금.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카피를 하든 어쩌든 해가지고 중국이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 한국 기업들은 어쨌든 시장 경제 안에 있으니까 어떤 기업이 막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요. 누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해주면 망해요.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쿠팡도 성공한 게 손정희 회장이 사실상 돈 싸줬으니까 보조금 준 거예요. 사실은. 돈 계속 싸줬으니까. 중국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중국 정부가 이 기업이 망해도 계속 뒤에서 돈 쏴줘요. 반도체 쪽에 정책도 그렇고 야 너네 돈 까먹어 내가 대줄게 이거예요. 그 시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량품 만들어도 계속 싸주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면 돼요. 또 되죠. 이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낸드 플래시 만든 거고 이게 사실 몇 년 후에는 D램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죠. 중국 시장 다 뺏겨버려요. 이게 성공을 하면 중국이. 근데 그거는 지금 미국의 정책상으로 보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YMTC도 그렇고 중국의 낸드도 미국 장비 없잖아요. 못 만들어요.
거기다 네덜란드의 그 ASMR 못 들어가면요 네. 사실상 못 만들어요. 최첨단 사양은. 그거를 미국이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장기 호재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중국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나와야지. 공장이 있어요. 거기 예, 예. 엄청 큰 공장이 예.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법에 의하면 그 공장이 이제 쓸모가 없어요. 없죠. 왜냐면 투자를 못하니까, 못해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미국에 근데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또 피해보고 피해보고. 보복 받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삼성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도 중국에서 얼마나 잘 빠져나오느냐. 근데 이게 당장 될 건 아니니까 비용 부담. 그래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몇 년 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진 게 그냥 반도체 하나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겹쳐가지고 네. 이게 좀 되게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는 바이든의 정책도 봐야 되고요. 중국 공부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한번 중국 몽이나 시진핑 주석의 히스토리나 네. 이런 걸 보면요. 이 미중 무역 분쟁이나 갈등이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장기적으로 지금 플랜 짜서 하는 것 같고 미국도 플랜을 짜가지고 이제 미국도 되게 철저해요. 시나리오를 다 짜요. 그죠. 짜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하나씩 나오잖아요. 법안들이. 그거 이미 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것 같아요. 네. 돌려보고 야 이제 시작하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다. 미국도 지도자가 바뀌어도 그 정책은 계속 이어갈 네, 것 같고. 아니 바이든이 됐는데도 사실 바뀐 게 없잖아요. 트럼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네. 줄지가 않아요 사실. 거기다가 중국은 더더욱 시진핑이 계속 장기 집권이니까 네. 더더욱 바뀔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참 어려운 게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 이거 가름말 타야 되는 시점이라 그죠. 진짜 힘든 지금 구간이에요. 맞아요.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 풀리기가 쉽지가 않죠. 예.